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사학과 교수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사학과고요. 좌우명은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학과 교수가 꿈인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사학과 교수, 교과 성적 상승, 수상 실적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학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세 가지 키워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상 실적, 그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교내 활동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이 이제 수상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역시 학업 쪽인 그런 부분과 교내 활동의 어떤 성실성, 적극적인 면을 이제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내신 그 아래에 보면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그런 란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 내용이 그래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이 비슷해도 교과에서 이 아이가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 향상과 더불어서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조금 더 그 구체적이고 차별화가 되게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이나 이제 그 동아리 활동 이런 모습이 되게 적극적인 또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것 관련된 그런 활동들로 우리 학생이 이제 열정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옥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교과 성적 상승,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내역을 키워드로 꼽아보았는데요. 일단 4학기 지속적으로 그 교과 성적의 상승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네, 성적이 상승하는 것만큼 교과의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도 굉장히 개별적이고 국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우리 학생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다양한 분야의 수상 내역이 눈에 두드러져서 키워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석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사학과 교수하고요, 수상 경력, 영어 관람하고 배드민턴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1순위로는 이제 사학과 교수인데 한국사, 세계사, 모의고사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사까지 관심과 흥미가 많고 진료가 분명한 것 같아요. 2순위는 이제 수상 경력인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수상도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순위는 좀 특이한 점인데 1, 2학년 동안 계속해서 영화 관람을 흥미나 특기 이렇게 주었고 배드민턴도 방과 후에 계속했던 부분은 학생이 흥미와 특기를 살리면서 학업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서 학업 부분에서도 아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고려대 사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유석용 선생님 50점, 김선옥 선생님 70점, 김학수 선생님 60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5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1등급, 사회 1.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95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 역시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이네요. 우리 학생의 2017년 9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으로 평균 1.25등급이고요.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는 2등급으로 모두 유지 중이네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었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국어 내신 성적이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하락했거든요. 혹시 이 이유가 수학이랑 영어에 좀 집중하다가 떨어진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어요. 그런 이유보다는 2학년이 되어서 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또 제가 평소 독서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학 공부가 어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겨울방학인데, 이제 학기가 또 시작이 되면 모의고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겨울방학 때 방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문학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1등급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그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신 성적,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 교과 같은 경우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2등급, 현재 2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주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 뭐 문과는 이제 사회 이렇게 그 반영을 하긴 하지만 국영수 주요 교과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내신은 물론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더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목표 등급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그래도 내신 성적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특히 평가할 때 3학년 때는 다른 어떤 교내 활동보다 학업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생이 정말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학업 역량에서 계속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되어 온 그런 부분과 학업 역량에서 이제 내신 성적이 평균을 낸다고 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1등급으로 제가 목표 등급을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가 되게 우수한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백분위가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96.8%로 거의 1등 커트라인이 이제 형성이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1등급 이제 거의 안정적인 1등급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영어가 그 두 번 다 이제 6월과 9월에서 2등급을 맞았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 1등을 맞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등으로 맞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 되면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으로 해서 영어가 아주 많이 감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 95점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정시에서 5점 차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역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절대평가긴 하지만 1등급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시에서도 이제 감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더 좋은 어떤 경쟁력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1, 2점으로 인해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고려대 사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볼게요. 유석용 선생님 60점, 김성혁 선생님 70점, 김학수 선생님 70점을 주었습니다. 김선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 주었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수상 내용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는데요. 교과 수상도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 경시대회도 다양한 분야의 수상이 있었고 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와서는 상의 그 등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언어노술대회 대상, 그다음에 유성현 선생님 아까 그 배드민턴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대회 수상 등 그 골고루 수상 내용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진로와 자율활동 내용도 모두 구체적 사례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좀 부족하고요. 일단 봉사 시간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은 전공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자율 동아리로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수상은 굉장히 좋은데
보통 학교들이 보면 인성 관련에 있어서 어떤 그 수상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면 보통 그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그 학교에 수상이 있을 때 그 매칭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 그 학교에 그 인성 부분 수상이 있다면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율활동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았지만 개인의 어떤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도 좀 기록되면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역사 관련 동아리는 아니지만 사실 딱 맞춰서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집약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자율 동아리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봉사는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는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1학년 때 그 멘토리 활동을 하던 봉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 봉사와 멘토링 두 개가 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는 지금처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사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데 구체로 어떤 이유로 그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인지 자신의 가치관이나 지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책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사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 독서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부터 해서 좀 보완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화 단계의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 좀 쉬운 책을 읽었다면 거기서 파생적으로 조금 더 심화되는 단계의 독서까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석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그리고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유석용 선생님,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공개됐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이제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좀 상향 또는 소신 정도가 보이는데, 분석되는데요. 다만 이제 수시 모집에서 희망대학교가 이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 집중을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수상 경력하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이 있어서 전공적합성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우리 김선욱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독서 활동이나 또 세특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결과 얻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보니까 수상 경력의 그 상 부분의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이 많이 이렇게 수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논술 준비를 평소에 따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저희들에게 기록을 주셨어요. 학교에서나 개인적으로 논술 준비를 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1학년까지만 해도 논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2학년이 된 이후로부터 희망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더 넓혀보고자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방과후 학교나 또 EBS 인터넷 강의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1순위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고요. 2순위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1, 2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균 등급이 1.95 등급으로 3학년 1학기 내신을 만약에 1.3등급, 2학년 2학기 때 내신이 1.4등급이었는데 1.3등급 해도 평균이 1.75 등급이 됩니다. 79 등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성적 추이가 굉장히 좋죠. 2.66에서 2등급, 1.6등급, 1.4등급으로 좋고 전공에 대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특 부분이나 독서 활동이나
행동 특성 및 조합 의견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4회 정도, 글쓰기 수상경이 다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2회 정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그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문제가 되겠고, 또 수시에서 실패했을 때 정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능 끝까지 가는데, 국어 부분은 아까 이제 문학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독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독서라는 것은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분석해서 안 된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수학은 나중에 가면 이제 몇 개 안 틀려도 등급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력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어 부분은 쓰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사탐 부분은 뭐 2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성적이 좋아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유석용 선생님은 서강대 인문계 학생부 종합 일반형 전형을, 김선욱 선생님은 고려대 사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김학수 선생님은 연세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유석용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인문계 학생부 종합 일반형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일괄적으로 서류 10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각각 2등급이어야 되고 한국사가 4등급입니다. 추천 이유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수능 성적이 제대로 이제 최저가 된 상태에서 수능 이후에 서류를 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합격자의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교과 성적이 2.25등급, 중간값이 2.33등급 되겠고 1.49부터 해서 2.95등급까지 굉장히 높죠.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은 수능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 좋지 않나 이렇게 분석돼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전형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사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고려대 이제 일반 전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을 보면 우리 학생이 사실 4개 학기 평균 등급이 1.95로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1단계 5배수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에 이 전형 안에서 특히 수능 능력 그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어나 수학, 나영, 영어, 그다음에 탐구 한 과목, 그래서 4개 영역 등급합 6, 그다음에 한국사 3등급을 맞춘다면 저는 일반 전형을 도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성적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 사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연세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내신은 1.95등급인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조금 올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더 생길 것 같고요. 일단 1단계에서는 이제 3배수로 선발하는데 그 서류 평가가 100입니다. 근데 이 서류 평가를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교과 50에 비교과 50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에서 이제 조금 더 올린다고 가정하고, 비교과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이제 계속 잘 관리를 해왔고 3학년 1학기 때 역시 어느 정도 좀 더 부족한 부분 보완을 좀 해준다고 한다면 1단계 3배수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면접형이 2018학년도에 이제 처음 생긴 그런 부분이라서 2018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그 내신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내신 성적이 아주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합격한 그런 사례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학생이 고3 됐을 때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이 40이랑 그리고 면접이 60%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어떤 수상 실적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또 교내 활동 적극적으로 해온 모습만 보더라도 면접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도전 한번 해봐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제가 1, 2학년 때 전공에 맞는 동아리를 찾지 못해서 상관이 없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게 수시에서 크게 약점이 되나요? 네, 이번 질문은 우리 김선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비교과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학생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맞춰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집약물이에요. 집약체이기 때문에 학생의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서 역사 안에서의 경제 부분을 뽑아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동아리로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스토리가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영어가 사실 좀 등급을 올리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좋은 공부법이 있을지 우리 김학수 선생님 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영어 성적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학생인데요. 일단 나만의 단어장, 이건 꼭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 본인이 좀 부족한 단어를 계속 봐야 돼서 어휘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는 단어인데도 이제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 구조에 대한 공부가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석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안배도 조금 되게 중요한데요. 뒤쪽 문항에서도 이제 같은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실전 연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 안배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오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입시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